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재학 중인 최현조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서울대 자연계 면접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할 영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역균형 전형 면접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면접 재현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학의 경우에도 다면적 탐구나 학제간 연구 등과 같은 이런 연구 트렌드가 자기소개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거창한 자기소개가 오히려 면접 전체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면접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학교 따라 다르긴 한데 서울대학교는 주로 10분 면접을 보기 때문에 자기소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가 오히려 뒷 면접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자기소개는 최대한 짧고 굵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뒤에서 여러분들을 드러낼 기회는 충분히 많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주로 우리가 면접을 할 때 습관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면접 번호를 대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면접 들어가실 때 실수로라도 이제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제가 봐도 잘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면접에서는 하라고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요 질문 다음에 실제 면접이었으면 어떤 질문이 또 나올 수 있냐면요. 그래서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리뭉술하게 서술된 부분을 이제 외국 서적을 통해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보았습니까? 라고 이제 꼬리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실제 면접에서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꼬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실 미리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부분에서 아마 생명과학 2를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저땅 오페론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생명과학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좀 짧게 간략하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생명과학 쪽으로 진학을 원하신다면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래 희망에 대한 아무래도 질문이다 보니까 최대한 구체적일수록 또 좋겠죠. 특히 최소한 우리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RNA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라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죠. 그 과정에서 김빈내리 교수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면접관 분들도 조금 눈여겨보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저희 자소서 부분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 혹은 공동체에 대해 어떠한 나눔, 배려를 실천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정말 사실 어느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진짜 어떠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다든지 혹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다든지 혹은 내가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이 주제 상관없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활동 자체가 뻔하거나 전형적인 건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보시게 되면 시민의힘 봉사활동이라는 사실 정말 흔하고 전형적인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냈느냐? 느낀 점에서 차별성을 두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고 느꼈느냐에 집중을 해서 그쪽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치료에 대한 내 인식을 전환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는 이 봉사활동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들에 더욱더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뻔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자신들의 배우고 느낀 점을 통해서 차별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말이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사실 원래 좀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둘째치고 사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면접관은 분명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즉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온도계 철학 같은 경우에는 온도계의 발명, 그 역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과학이 발전해야 되는가, 그 모습을 설명한 소설이거든요. 소설이 아니고 책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말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바로 자신이 배우고 느낀 점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면접관분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그 면접 순간에 파악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올해는 3번에서 독서와 관련된 질문을 하죠. 자신이 인상 깊게 읽은 책 3권을 주로 골라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보아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워낙에 유명한 필독서를 많이 적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기적 유전자라든가 아니면 뭐 총균세 혹은 패스트, 미움받을 용기와 같은 어떤 다양한 도서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적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책들이 사실 한 권 정도는 들어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워낙에 좀 너무 뻔한 책들이다 보니까 자식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좀 색다른 책 한 권을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넣었던 책이 바로 이 장하석 교수님의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독서 분야에서도 조금 차별성을 두고 싶으시다면 필독서 한 권 정도는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이런 좀 특이한 책 한 권 정도를 추가로 넣어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한 답변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과학을 전공하려는 우리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죠. 혹은 공과대학을 들어가서 물리학 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친구들이 꼭 이제 좀 깨닫고 왔으면 좋겠는 게, 과학의 최근 연구 트렌드는 제가 면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제간 연구와 다면적 탐구입니다. 즉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생명과학만 잘해서는 안 돼요. 생명과학을 잘해도 화학도 잘해야 되고 물리도 잘해야 돼요. 심지어 요즘에는 생물과 통계학을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잘하는 게 많을수록 요즘 좋다라고 저희 교수님들도 실제로 수업 중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학제간 연구, 이런 거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학교 입장에서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내가 단순히 생명과학만 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라는 것을 우리 생기부나 자소서에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지금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많았어요. 얻어가야 될 게 많은 그런 답변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혹은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질문의 경우에는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질문이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1, 2, 3학년 동안 한 활동을 바탕으로 생기부에 여러 가지들을 적으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이 지원자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 그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어떤 이 내용의 과학적 가치를 물어보는 질문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질문의 경우에도 생명과학적으로 이 그람 양성균과 음성균을 그람 염색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이 들어왔죠. 당연히 이 답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대학 서적, 일반 생물학 서적을 대출해서 찾으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이 이제 그람 염색의 경우에는 워낙 너무 유명한 실험이다 보니까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셔도 논문 자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자기가 정확하게 잘 준비를 해놔야 되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이런 질문들이 조금 더 나올 텐데, 그런 질문들을 항상 우리가 답변을 할 때 정확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람 양성과 음성,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였는지,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점으로부터 어떤 생명과학적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생기부 관련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런 구조로 대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이것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실 명확하게 다루지는 않는 내용이거든요. 이 이성질체라는 내용이 주로 화생화학이라든가 아니면 유기화학 같은 부분에서 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과서에 짤막한 언급은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또 생기부에 이 내용 관련해서 적었다 보니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이성질체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생물이나 화학 분야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의 경우, 이게
그냥 잠깐만 들어보면 화학 관련된 내용인 것 같지만 지금 이거 생명과학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 분야더라도 내가 화학 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면접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제간 연구, 다면적 탐구가 중요한 이 현 생명과학 트렌드에서 우리 앞에 면접관으로 계시는 교수님들은 분명히 내가 생명과학 면접이더라도 화학을 여쭤보실 것이고, 물리 면접이어도 화학을 여쭤보실 것이고, 심지어 화학 면접이어도 물리나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부터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자연계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꼭 이 실험에 관한 내용들을 여쭤보실 거예요. 근데 이 실험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게요.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하는 실험들은 한계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분명 그걸 알고 계세요. 하지만 교수님들이 분명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압박 면접을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실험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다 깨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아마 대체적으로 교수님들은 이 실험의 세팅, 실험의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여쭤보실 거예요. 변인 통제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내가 실험군과 대조군 설정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표본의 수 혹은 어떤 시험의 횟수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크냐? 이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여쭤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교수님들은 보셨을 때 이 친구가 알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시면 정말 얘가 이걸 했구나 안 했구나를 아마 거의 단번에 알아차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해가서 실제로 나는 이 실험을 했는데 교수님들이 야,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실제 면접 들어간 우리 수기나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면 이 실험 관련된 질문만 10분 동안 하다가 실험 시간이 끝나버려서 면접을 망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실험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잡고 가야 합니다.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변인 통제, 실험군 대조군 설정 전부 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말할 수 있게끔 숙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쓸데없는 말을 첨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는 실험이다 보니까 오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알거든요. 그 실험이 부족하다는 걸. 하지만 알고 싶은 거는 이 친구가 주도적으로 탐구를 시행했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실험이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 안 돼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사후 검증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이라서 좀 부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 실험 관련 질문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면접 재현한 영상을 쭉 보시면서 제가 어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 외에도 우리가 따로 면접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흔히 TMI 질문이라고 부르는 질문들인데요. 이 질문들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생기부나 자소서에 있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입장에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바로 이 TMI 질문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최근 이제 과학적인 트렌드가 어떤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학이 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학문이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적인 뭔가 어떤 지식들, 그런 게 뭐가 있을지, 혹은 노벨상에 대해서 노벨상 어떤 걸 가지고 수상을 했는지 그 수상 분야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또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실제로 제가 면접을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진 못했는데 혹시나라도 이런 것에 조금 이제 집착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저 친구는 과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 완전 미달이구나, 얘는 과학에 관심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TMI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실 대단할 건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분야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여쭤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간단하게 한 가지 드리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요즘 뉴스에서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 보통 바이러스는 DNA를 가지고 있는 DNA 바이러스가 있고 또 RNA를 가진 RNA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류 역사를 쭉 돌아보게 되면 지금까지 팬데믹이 총 3차례 발생했고 뭐 그 이외에도 다양한 어떤 바이러스들이 우리 인류의 존망을 위협했는데 그 바이러스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RNA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인류를 위협한 바이러스들은 전부 DNA 바이러스가 아니라 RNA 바이러스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고 가시면 면접 때 꼭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벨상 수상 분야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매년 10월 달에 수상 결과가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달 되면 노벨상 수상 분야에 어떤 게 올라왔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생명과학 전공이라고 해서 꼭 생명과학만 보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생명과학 전공이면 화학 전공까지 보고 가셔야 되고 물리 전공이라도 꼭 물리와 화학을 같이 보셔야 되고 또 화학 전공이더라도 이 물화생 쪽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일례로 작년 노벨상 수상의 경우에는 화학상에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가 수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유전자 가위 하면 사실 화학 쪽보다는 이게 생명과학 쪽을 좀 더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화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학과 생명과학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뭐 사실 비단 화학과 생명과학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물리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굉장히 이 학문과 학문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면접장에서는 꼭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면접에서 꼭 알아야 될, 특히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면접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꼭 이제 면접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런 질문이 돌아와요. 꼭 우리가 이렇게까지 면접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면접에서도 실제로 보셨듯이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지 않고 대학 수준에서나 다룰 법한 내용들을 이렇게 면접에서 언급이 되는 게 정말 이게 진짜 그러나요? 우리가 여기까지 정말 풍부하게 준비를 해가야 되나요? 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렇다라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우리 경쟁자들이 누굴까? 이 지역균형 전형에 누가 이 면접을 보러 올까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각 학교에서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이 올 거예요. 내신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하는 친구들이 이 지역균형 면접을 보러 올 텐데 여러분들도 그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명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죠. 그 애들도 다 준비 안 하던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가셔야죠. 준비를 해서 차별점으로 삼아야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이런 심화된 내용을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죠. 결론적으로는 뭐 이리 되나 저리 되나 심화된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대학교 오시면 사실 더한 지식들을 배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지식들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면접 준비하면서 미리 배운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사실 꽤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거고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조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훗날 이제 대학교에 더 심화된 것도 배울 텐데 그런 차원에서 미리 먼저 학습을 하고 가시면 대학 생활도 보다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앞으로 3달 가량이면 우리 수능도 끝나고 면접도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실 텐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의 몸이 되셨을 때 정말 그 시간을 즐겨야 되잖아요. 혹시나 막 그 시간에 막 다시 공부를 하고 이러면 좀 많이 마음이 속상하니까 우리 한번 할 때 준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모두 다 잘 이뤄서 원하는 대학 가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진학하게 되신다면 꼭 저한테 이제 뭐 밥약 혹은 뭐 술약 이런 것도 활발히 걸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저희 서울대 지역균형 면접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하는 대학으로 가시죠.